농협 적자의 진짜 원인과 내부 구조 붕괴의 신호. 주말 오후 지방 소도시의 도로가 막히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갈 곳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형마트도 없고 선택지도 제한된 지역에서 사람들은 결국 하나로마트로 모입니다. 농협이라는 두 글자가 주는 안정감, 농산물은 믿어도 된다는 기대, 동네에서 오래 버텨온 익숙함. 그런데 요즘은 그 익숙함이 불안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하나로마트가 문을 닫습니다. 더 무서운 건 문을 닫는 게 끝이 아니라 시작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살아남은 매장들도 절반 이상이 적자에 빠졌고 매출은 반토막이 아니라 증발에 가까운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다 오프라인이 힘들잖아.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로마트의 위기는 그 말로 덮기에 너무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로마트는 원래 가장 유리한 카드를 가진 조직이었기 때문입니다. 전국 농민 네트워크, 산지 연결, 지역 기반, 그리고 신뢰라는 브랜드 자산. 온라인 시대에 오히려 더 강해질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 조건이 역으로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하나로마트가 무너진 건 장사가 안 돼서가 아니라 구조가 썩어서입니다. 먼저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2025년 8월 기준 전체 62개 매장 중 35곳이 적자입니다. 비율로 56.5%, 즉 절반이 넘는 매장이 돈을 벌기는커녕 돈을 까먹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흐름이 갑자기가 아니라 계속이라는 점입니다. 2020년 적자 매장 비율은 21.7%였고 2021년 40%, 2022년 46.7%, 2023년 45.9%, 2024년 49.2%로 해마다 올라가다가 결국 절반을 넘었습니다. 매출은 더 잔인합니다. 농협 하나로 유통 매출은 2019년 3조 1, 195억 원에서 2023년 1조 2, 915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59%가 날아갔습니다. 반토막이라는 표현이 오히려 약합니다. 거의 3분의 2가 사라졌습니다. 농협 유통도 2019년 1조 6, 488억 원에서 2023년 1조 3, 580억 원으로 18% 감소했습니다. 이익은 어떨까요? 2020년까지 675억 원 영업이익을 내던 농협 하나로 유통은 2021년 갑자기 433억 원 적자로 돌아섰고 2022년 330억 원 적자, 2023년 319억 원 적자, 2024년 404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2025년 8월까지도 이미 238억 원이 빠졌습니다. 농협 유통도 2022년부터 적자로 전환해 2024년 218억 원 적자를 냈습니다. 두 회사가 합쳐 2023년 한 해에만 600억 원이 넘는 손실을 냈다는 얘기입니다. 적자가 쌓이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7곳이 폐점했습니다. 남은 매장 중에도 누적 손실이 200억 원을 넘긴 곳이 있고 매년 60억 원대 손실을 반복하는 만성 적자 매장도 있습니다. 지방의 마지막 마트라는 말이 붙어도 숫자는 감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가장 흔한 오해가 등장합니다. 그냥 손님이 줄어서 그래. 절반만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손님이 줄어든 이유에는 시장 평화가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이미 천문학적으로 커졌고 소비자는 장보기를 이동이 아니라 클릭으로 해결합니다. 새벽 배송, 이길 배송, 도착 보장 같은 서비스가 일상이 됐습니다. 농산물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제는 집에서 과일 채소 정육을 고르고 다음날 받는 게 자연스러운 시대입니다. 문제는 하나로마트가 이 시대에 가장 강해야 했다는 겁니다. 농협은 전국 농민과 연결돼 있습니다. 산지에서 물건을 모으고 중간 단계를 줄이고 더 신선하게 공급할 수 있는 명분과 네트워크를 갖고 있습니다. 제대로만 하면 산지 소비자 집 앞을 가장 강하게 만들 수 있는 조직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반대였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온라인에서 굳이 농협을 써야 할 이유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표면입니다. 진짜 병은 내부에 있습니다. 하나로마트의 위기를 구조 붕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유통의 승부는 구매에서 납니다. 무엇을, 얼마에, 어떤 조건으로 들여올 것인가. 경쟁 마트보다 싸게 팔 수 있는가. 재고가 남으면 어떻게 조정하는가. 이것이 유통의 엔진입니다. 그런데 하나로마트는 어느 순간부터 엔진이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핵심 구조는 이렇게 요약됩니다. 사람과 사는 사람이 다르다. 쉽게 말해 매장, 판매은 최전선인데 무엇을 얼마나 싸게 들여올지 구매는 다른 축이 쥐고 있는 형태입니다. 일반 대형마트는 구매팀이 시장을 분석하고 가격 협상을 하고 트렌드에 맞추어 상품을 바꾸며 매장은 그 전략에 맞춰 회전율을 끌어올립니다. 그런데 하나로마트는 판매 쪽이 단가 소싱에 깊게 관여하기 어려워지면서 경쟁사처럼 가격 전쟁을 설계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이 구조가 얼마나 위험한지 현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익명으로 만난 한 유통 실무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장은 숫자로 평가받는데 숫자를 만들 도구가 없어요. 그래서 숫자를 관계로 만들려는 유혹이 생깁니다. 이 한 문장에 모든 게 들어 있습니다. 도구가 없으면 사람은 편법을 찾습니다. 그 편법이 반복되면 조직은 습관이 됩니다. 여기서 붕괴 신호들이 연쇄적으로 터집니다. 첫째, 소비자 신뢰가 금이 갑니다. 하나로마트는 신토부리를 외치며 우리 농산물 이미지를 앞세웠습니다. 그런데 지난 10년간 전국 하나로마트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이 124건이고 그중 84%가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인 사례였다는 수치가 공개되면서 이 브랜드의 정체성이 정면으로 흔들렸습니다. 소비자는 한 번만 속아도 등을 돌립니다. 특히 국내산이라 믿고 산 경험이 깨지는 순간 가격이 아니라 신뢰가 무너집니다. 둘째, 납품 구조가 썩습니다. 가장 실적 압박은 납품업체로 흘러가고 납품업체는 비용 전가와 무리한 요구를 겪게 됩니다. 갑질, 논란이 반복될수록 관계는 파괴되고 결국 그 피해는 진열대의 품질과 가격으로 돌아옵니다. 싼 값에 좋은 상품을 꾸준히 받는 구조가 깨지는 겁니다. 셋째, 내부 통제의 구멍이 드러납니다. 지역 단위에서 횡령금 수수비리 사건이 반복적으로 터졌다는 사실은 누군가의 도덕성 문제만이 아니라 견제가 약한 시스템의 경고음입니다. 권한이 강하고 인사와 예산이 특정 축에 집중되고 감시가 느슨해지면 비리는 가능해지고 가능해지면 결국 일어납니다. 조직이 커질수록 통제가 느슨해질 때의 비용은 더 커집니다. 이 세 가지가 한 번에 터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유통은 회전이 멈춥니다. 신뢰가 흔들리면 고객이 줄고 고객이 줄면 매출이 줄고 매출이 줄면 적자가 늘고 적자가 늘면 점포를 닫고 점포가 닫히면 지역 기반이 붕괴하고 붕괴하면 더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로마트가 서 있는 악순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왜 하필 하나로마트가 이렇게 취약했을까? 정답은 민간 기업이 아니라 협동조합 유통이라는 특수성에 있습니다. 하나로마트는 단순히 수익만을 목표로 하지 않았습니다. 지역 주민 편을 일하는 공익 역할도 있었고 농민 발로라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자가 나도 쉽게 문을 닫지 못했습니다. 정리가 늦어졌고 늦어진 비용이 누적됐습니다. 공익 역할이 필요했던 곳에서조차 그 공익을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설계하지 못한 겁니다. 즉, 하나로마트의 문제는 이렇게 정리됩니다. 공익 모델은 있었지만 지속 가능 모델이 없었고 현장 책임은 강했지만 현장 권한은 약했고 신뢰를 팔았지만 신뢰를 지키는 통제는 약했고 온라인 시대의 강점을 가졌지만 온라인으로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해법은 뭘까요? 여기서부터는 폐점의 이유가 아니라 생존의 조건입니다. 만성 적자 매장은 무작정 버티면 안 됩니다.
매년 수십억 원씩 손실이 나는 점포를 상징만으로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대체 유통망이 없는 지역에서는 공익 기능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흑자 적자라는 단순 잣대가 아니라 공익 서비스 비용을 투명하게 계산하고 유지할지 전환할지 합의하는 방식입니다. 적자를 감수하는 게 아니라 공익을 유지하는 비용을 설계해야 합니다. 덜 전환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조건입니다. 협의 강점은 산지 네트워크입니다. 네트워크를 소비자 집 앞까지 직접 연결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하나로마트는 다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오프라인에만 기대면 온라인이 확장되는 날마다 시장은 더 멀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투명 경영과 견제 장치가 필요합니다. 권한이 집중된 구조에서 비리 의혹과 사건이 반복되면 유통의 기반인 신뢰가 무너집니다.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긴 시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건 순간입니다. 시스템을 고치지 않으면 똑같은 일이 다시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다시 제목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마트는 왜 문을 닫았을까? 문을 닫게 만든 건 단순히 손님이 줄어서가 아닙니다. 문을 닫게 만든 건 단순히 온라인이 커져서도 아닙니다. 문을 닫게 만든 건 구조가 만든 적자이고 적자는 신뢰 권한 책임의 균열에서 시작됐습니다. 하나로마트는 지금 마지막 기회를 붙잡고 있습니다. 공익과 수익을 동시에 살릴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모델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익숙한 관행 속에서 조용히 점포가 사라지는 길을 갈 것인가? 여러분의 동네 하나로마트는 어떤가요? 예전보다 비싸졌나요? 서비스가 줄었나요? 신뢰가 흔들렸나요? 댓글로 경험을 남겨주세요. 다음 편에서는 구매 판매 분리 구조가 실제 가격 경쟁력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그리고 지역 공익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적자 악순환을 끊는 현실적 모델을 더 구체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